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돈이 많으면 뭘 사며 어떤 즐거움을 느낄까? 아마 대부분은 고급 자동차, 프라이빗 제트, 보석 같은 사치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억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소비 습관은 우리의 상상과 크게 다릅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인은 카드를 통해 혜택을 얻고 포인트를 쌓고 VIP 라운지를 즐기며 일종의 작은 사치를 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같은 카드를 부채의 전조로 보고 멀리합니다. 왜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소비심리학 연구는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연구진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실제 현금 지불보다 지출의 고통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는 돈을 쓰는 현실감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선호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비의 편리함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감각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지만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햄버거와 콜라를 즐기는 소박한 생활을 고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 과실을 위한 소비 대신 자산을 지키는 습관이 그를 오늘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카드의 혜택을 일종의 신분 상승 장치로 인식합니다. 연회비가 비쌀수록 카드가 무겁고 번쩍일수록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장은 가벼워집니다. 이런 과시적 소비는 단기적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간극은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 한 장의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험한 덫으로 볼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지연된 만족에 대한 태도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당장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안정에 가치를 둡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 내일의 부담을 감수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며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죠. 100억대 자산가들의 소비 습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 자체를 훈련의 장으로 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억만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지 않을 때 나는 단순히 $5를 아끼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산다. 이 말은 단순 절약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힘을 강화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자기 통제와 부의 상관관계를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소비 유혹을 주고 얼마나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는지 살핀 결과 자기 통제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부자들이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됩니다. 그들은 신용카드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통제 훈련을 반복합니다. 신용카드를 내일의 돈을 당겨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갉아먹는 위험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워런 버핏의 습관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매일 아침 햄버거를 사는데 주식시장이 좋으면 3.17달러짜리 메뉴를, 그렇지 않으면 2.61달러짜리 메뉴를 고른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적인 부자가 고작 몇십 센트를 따진다니라며 놀랍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단순한 구두쇠 기질이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만 투자에 더 많은 자본을 남길 수 있다는 철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철칙이 그를 자산가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끌어올린 겁니다. 반대로 일반인들은 작은 지출에서 내가 번 돈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위안을 찾습니다.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은 그런 위안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번 달은 카드로 썼으니 다음 달 보너스로 갚으면 돼. 이런 생각이 누적되면 결국 소득보다 소비가 앞서게 되고 빚이 일상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대규모 소비보다 작은 지출, 습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라떼 효과, 라떼의 이펙트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5짜리 커피가 30년 뒤엔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부자들은 이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소비를 줄이는 데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반복한 이들은 결국 절제된 사람이 되고 절제된 사람은 자본을 지키며 불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와 일반인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대하는 태도, 커피 한 잔을 사는 습관 같은 사소한 선택이 자산 규모를 결정짓는 무대 뒤의 진짜 주인공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멀리하고 작은 소비 습관조차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 어떻게 거대한 자산 축적으로 이어질까? 그 핵심은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투자 전환점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금액을 소비에 쓰는 그룹과 투자에 쓰는 그룹으로 나누어 10년 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소비 그룹은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자산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투자 그룹은 초기에 불편을 감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복리 효과를 타고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부자들이 소비 절제를 통해 투자 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결정적 행위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세 무렵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1는 내일의 $10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복리와 자본 증식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멀리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충동 소비가 내일의 투자 기회를 앗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절제의 습관을 스스로 강제한 겁니다. 일반인들의 세계에서는 이와 반대로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좋은 차를 타야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고 비싼 카드를 써야 나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그런 과시가 오히려 자산을 잠식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철저히 절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과시적 소비가 가져오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반복될수록 점점 더 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자기 통제에서 오는 만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장기적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부자들이 왜 소비 절제를 삶의 전략으로 삼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신분에서 철학자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100억대 자산가들의 습관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작은 소비를 절제하며 그 힘을 투자로 전환하는 행위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자기 지배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신용카드를 멀리하는 이유는 단지 이자가 아깝거나 혜택이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를 지키고 자본을 투자로 전환하며 결국 인생 전체를 장기적 궤도 위에 올려놓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소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철학과 전략이 결합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억대 자산가들의 소비 습관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통제와 투자 전환의 철학적 실천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정리해봅시다. 일반인과 부자의 차이는 결코 소득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는 이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자산 축적을 이뤘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반면 즉각적 소비에 몰두한 그룹은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멀리하고 작은 소비를 절제하는 것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늘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그의 삶은 이 말의 실천입니다. 화려한 소비 대신 검소함을 택하고 신용카드를 경계하며 자본을 투자로 전환하는 단순한 원칙. 그것이 세월을 거쳐 전 세계 1% 안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공 사례로 남게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커피 한 잔, 불필요한 구독료 같은 작은 소비가 자산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미미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배가 처음 출항할 때 몇 도만 방향을 바꿔도 결국 전혀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유란 욕망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들의 소비 습관은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한 자기 훈련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멀리하고 과시를 거부하며 욕망을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재정적 자유와 심리적 자유를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부자들이 보여준 사례는 특별한 재능이나 운보다 습관의 힘을 증명합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작은 선택,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반복된 행동, 그 자본을 투자로 전환하는 꾸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삶을 바꿉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순간의 즐거움을 살 것인가, 절제를 통해 미래의 자유를 살 것인가? 워런 버핏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눈에 띄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꾸준한 선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 속 신용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결제 수단인지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작은 균열인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